네, 안녕하세요. 담다 조보교육방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에 그렇게 간략하게 맛보기식으로 이렇게 세팅하는 거와 M모드, S모드, A모드 등 간략하게 알려드렸고, 또 그거에 대한 또 펜포커스와 아웃포커스에 관한 강의 자료를 보내드렸고요. 또 주말 출사 때 이제 은지님이 오셔서 또 물어보셔서 좀 알려드렸고, 또 희원님이 또 용산 출사에 가서 또 나름 또 열심히 담은 사진들 또 잘 봤고요. 또 과제를 내드렸는데 또 지나치게 너무나 열심히 상세하게 준영이 과제 보고 깜짝 놀랐네. 예, 고맙고, 네, 많은 정보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연이가 열심히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잘 봤습니다. 겨울 사진을 올려주시면은 굉장히 유심히 봐요. 왜냐면 특히나 이제 초보교육 저랑 같이 또 이렇게 제가 또 같이 함께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사진을 굉장히 열심히 봅니다. 사진 잘 봤고요. 또 다른 분들의 사진도 좀 보고 싶다라는 말씀 전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제가 출사지가 저희 이번 주 일요일 할 건데 홍대를 갈 거예요. 홍대를 갈지 연남동을 갈지는 정확히 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좀 한적하게 좀 찍겠다 싶으면 연남동을 갈 것 같고 음, 좀 여러 가지 것들 좀 다양하게 한번 바라보겠다 싶으면은 홍대 길거리를 다닐 것 같아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고민 중이고요. 네, 그거는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라이트룸을 켰어요, 제가. 라이트룸이란 포토샵의 한 일종의 부분을 띄어서 사용하는 사진 보정 프로그램이고, 실제로 사진을 쓰시는 분들이 또 가장 많이 쓰시는 것도 중 가장 많이 쓰시는 프로그램입니다. 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거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왕이면 좀 홍대 위주랑 또 인물 위주로 좀 인물 위주로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최대한 빨리, 간략하게. 이렇게 보시면 이런 사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 제가 담은 사진들이고, 제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난 사진을 찍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조금 좀 알고 있는 거를 가지고 좀 찍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이제 제가 100마일이라는 100mm 마크로 렌즈, 그러니까 지금 망원 렌즈가 다 찍은 사진인데요. f2.8이라는 그러니까 최대 개방 조리개로 했습니다. 자, 아웃포커싱에 뭐 강의에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아웃포커싱은 정경, 중경, 후경이라는 단어를 써요. 즉, 내가 요점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초점을 맞추니까 뒤와 배경의 거리가 있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아웃포커싱이 달렸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몽글몽글 돼 있어요. 아마 빛이 반사가 돼서 이렇게 보케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사진을 찍으러 오신 분들이 특히나 출사 나오신 분들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되게 특별하게 어느 출사지를 가면은 또 우리랑 같이 함께 사진 찍으러 다니면은 뭐 엄청나게 특별한 뭔가가 있는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요. 조금 이렇게 좀 다양한 것들이 있고, 또 일상적인 것들이 있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담는 거는 그게 이제 사진 찍는 사람의, 능력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평범한 자전거 하나 찍었고요. 전체를 담지 않고, 부분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크롭 사진이라고 하는데, 가로 사진보다는 이렇게 세로 사진으로 인해서 좀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끔 했어요. 초점은 당연히 여기를 맞췄고요. 우리가 이제 화이트 밸런스 얘기 조금 하자면 화이트 밸런스에 따라 사진 느낌이 완전 좀 달라지거든요. 내가 만약 화이트 밸런스로 좀 차가운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설정을 하신다면은 카메라 내에서 K 값을 색온도를 만약에 푸른 계열로 가면 어떻습니까? 사진 느낌이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다 뭐 내가 좀 콘트를 넣고 뭔가를 하겠다 싶으시면 색을 좀 빼고 이렇게 하면 또 이런 느낌의 사진이 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나는 좀 따뜻한 느낌의 사진을 찍고 싶어 하면 색온도를 조금 높이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카메라 내에서 설정을 하신다면은 같은 사진이 또 다른 사진의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즉 여러 가지 설정이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화이트 밸런스를 얼마나 잘
내 느낌에 맞게끔 설정을 할 줄 아느냐가 좀 더 관건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의 포인트는 전체를 담기보다는 내가 담고자 하는 한 부분을 포인트로 잡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똑같은 비슷한 류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 역시 그냥 노란색 자전거 하나를 부분만 담았어요. 다 담지 않아도 이게 자전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이 사진은 큰 거리 안에 자전거 하나를 전체로 담은 거고요. 조리개 값에 이런 부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사진은 뭐냐면은 뭐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제 나름에는 연관성을 가지고 담은 거지만은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구도 얘기를 할 때 3분할 구도라고 해요. 9개로 나누었을 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쯤에 이제 요 피사체를 놔주는 거고,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면은 바라보는 쪽 더 넓게 잡아주는 걸로 했고요. 이랬을 때 가장 이게 더 정답은 아니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 역시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도의 사진을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역시 이 빨간색 부분에 조형물이 딱 시선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제가 이런 말 많이 하고 가까이서 담고 전체 하나씩만 담으라고 하고 부분만 담으라고 하고, 그것은 뭐냐면 그 사진이 이쁘다라기보다는 우린 연습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가까이서 보고 하면은 내가 이제 어느 큰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중요 피사체, 포인트가 되는 피사체를 그걸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벤치만 담았으면은 이런 느낌의 사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좀, 물론 옆에 이제 선인장이 있지만은 좀 뭔가 심심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쵸? 근데 저는, 이렇게 포인트 하나를 잡아둠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나름의 좀 포인트를 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오토바이 하나를 담아도 이렇게 전체를 다 담지 않아도 되고, 포인트를 여기다 주고 뒤에 아웃포커싱 날려도 괜찮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요 사진들은 제가 처음으로 망원 렌즈를 사고 이제 연습 삼아 좀 찍었던 사진들인 것 같아요. 이 사진에서 약간 좀 느낌을 조금 주자면 흑백 느낌으로 가도 되고요. 흑백 느낌도 이렇게 해서도 이 사진이 이렇게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은 이 부분이 확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좀 시선을 잡아두는 역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무언가를 담았을 때는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홍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린 사진 거의 연습용 사진이라고 보시니까 뭐 사진 담을 수도 있겠지만 연습했다는 마음을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담았던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아마추어 힙합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앨범 자켓 촬영 한번 나갔다가 찍은 건데, 이걸 굳이 왜 꺼냈냐면은, 자, 제가 이 사람 아웃포커싱의 조건이 뭐냐면은 피사체와 배경과의 거리를 내가 얼만큼 만드냐가 좀 하거든요. 뭐 낮은 조리개값의 렌즈를 쓴다거나 망원 렌즈르거나 아니면 피사체와 가까이 있다, 이런 그런 조건들이 있지만은 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촬영자가 이 사람을 찍었을 때 아웃포커싱 된다면, 제가 이 사람 정면에서 이렇게 찍었다면은 바로 뒤에 이제 물론 한강이 있겠지만은 바로 뒤에 벽이 있다면 아웃포커싱이 잘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동을 해서 이 사람 옆모습을 찍고 바라보는 쪽을 주고 이 사람 피사체와 배경과의 거리를 스스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이런 상황들이 빛들이 다 이제 초점이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아웃포커싱이 이 사람 초점 맞고, 그래서 이제 보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웃포커싱이라는 거를 제대로 쓰고 싶다면은 제일 중요한 건 배경과의 거리를 내가 만드는 거죠. 하이앵글 중간에서 아니 아래 위로 찍던 간에 배경과의 거리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제일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뭐 단체 사진 같은 걸 찍은 건데 F4.5에
50분의 1초가 나왔네요. 솔직히 그래서 조금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조리개를 좀 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체로 찍을 때는 보통 f5.6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다시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해서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을 좀 또 조리개를 높여 찍었지만 그래도 배경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웃포커싱이 되고 뒤에 부분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복귀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배경과의 거리를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중경 포인트라면은 이쪽에 초점 맞췄다면 앞에 지금 나뭇잎이 이렇게 있죠. 저희 요번에 저희 기억나시냐면 효창공원에서 저렇게 잠깐 인물 사진처럼 막 그런 얘기 좀 많이 했어요. 앞에 이제 걸리는 부분, 초점이 맞는 부분, 뒤 초점이 안 맞는 부분이죠. 했을 때 앞에 걸리는 부분도 날아가기 때문에 좀 더 이 미술관 이 글씨가 더 집중할 수가 있다. 아웃포커싱을 쓰는 이유는 이게 만약에 인물이라면은 이 부분을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렇게 배경과의 거리와 앞에 초점이 않는 부분, 이 부분도 이용해 주시면은 또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그냥 마찬가지로 그냥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진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는 뭐 별로 이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스냅을 찍은 거고 이 사진은 사실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위주의 사진이고 일하시는 분들의 위주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진을 우리가 뭐 작가처럼 찍을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건 이 복잡한 상황에서도 스스로가 이 사람이 뭘 보여주는구나, 뭘 찍었구나가 알 수 있는 사진들이 참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저는 홍대 가면 이렇게 자전거 있으면 부분으로만 담고 같이 사진 찍으신 분들 역시 이 분을 다 찍지는 않고 이분이 포인트가 되고 이분이 지금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있다면은 굳이 이 사람이 얼굴까지 나와서 카메라를 만지는 모습을 다 찍을 필요는 없다 이런 거죠. 손만 이렇게 딱 찍어도 오히려 더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배웠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상상삼아 찍은 사진이지만은 색 추출, 그러니까 색을 다 빼고 이 부분만 제가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빨간 립스틱에 사진이 뭔가 포인트 시선이 딱 꽂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많이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그냥 맥주 밑에 거를 찍었는데 배경과의 거리가 생기니까 이렇게 아웃포커싱이 되면서 복귀가 생긴다. 일반적인 그냥 스냅 사진이고요. 지나간 이런 공간에 사람이 하나만 있음으로 인해서 이 거리에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좀 뭔가 좀 주제성이 있고 사진이 꽉 차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런 예쁜 카페에 노란 차가 하나가 있었고 이 노란 차가 바로 중요 피사체고 보시다시피 3분할 구도로 나누었을 때 이런 부분에 너무 인해서 좀 더 안정되게 찍었다 뭐 노력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도 연관성이 있는 사진이고 프레임을 반을 나눴고 대비가 되는 형상으로 찍었던 것 같고 외국인 책 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역시나 구도는 3분할 구조를 나눴을 때 여기다 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벌써 13분이 지났네요. 마찬가지로 이 사진 역시도 사진 좀 얘가 달라요. 바라보는 게 더 넓어야 되지만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무언가를 행하신다면은 거기서 정답이라는 거죠. 근데 의도 없이 우연치 않게 걸린 사진을 놓고 우연치 않게 걸린 사진만 추구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는 여러 가지 기본적 것들을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의도를 갖고 안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이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안녕 낯선 사람이라는 간판이죠. 이런 것도 역시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찍었던 사진이고 역시나 배경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웃포커싱 얘기를 제가 주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걸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저는 그렇게 배경과의 거리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의 포인트는 이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 피사체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건 카페에 가도 고양이 찍은 사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고양이의 모습을 다 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들. 이건 다 담은 사진이고 고양이의 모습을 좀 담아보려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찍음으로 인해서 이 여자분을 다 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고양이가 피사체고 같이 노는 이 장면에서는 굳이 이 여자의 포인트만 되는 부분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고양이가 바라보는 모습, 또 같이 사진 찍으신 분들, 자 앞에 이분이 초점이 안 맞고 초점 맞은 부분이죠. 자, 정경이 초점이 가까이 있으면 맞지가 않는다는, 맞지가 않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고양이가 더 집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웃포커싱이라고 해서 뒷 배경 흐림만이 아웃포커싱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 그대로 초점이 아웃된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고양이의 모습을 이렇게 담기도 하고, 이런 전체적인 화면에서 전체적인 이런 공간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확실한 주제성과 이야기가 있는 사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누나의 같이 사진 찍은 누나의 손을 다 담을 필요는 없다. 자, 제가 옆에서 담은 거예요. 이건 관광 렌즈예요. 단 렌즈가 아니라요. 관광 렌즈로 조리가 좀 높을 수 2.8 렌즈가 2.8인가 그럴 거예요. 하지만은 앞에 보니 초점이 않는 부분이 흐림으로 인해서 이런 사선의 모습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고양이가 더 돋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웃포커싱 쓰는 이유는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건 펜포커스, 즉 전체적으로 다 잘 나와야 되는 사진이거든요. 그럼 조리가 좀 높여 찍었고, 중요 포인트라기보다는 이 사진은 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공간을 좀 찍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건 길을 가다가 공연하는 모습을 담았던 사진이고, 역시나 홍대 가면 이런 공연하는 사진을 좀 많이 담는 것 같아요. 좀 많이 공연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비눗방울을 찍기 위해서는 좀 셔터 스피드가 빨라야 되거든요. 이건 320분의 1초라는 F8, 굉장히 조리개를 조여 찍었지만은 제가 낮은데 감도를 200으로 올려서 어느 정도의 320초라는 셔터 스피드를 만들어낸 거죠. 순간적으로 이런 부분들, 빠른 무언가를 내가 함께 찍고 싶어. 흐르는 물을 굉장히 물방울 튀는 것까지 찍고 싶어 하면 내가 셔터 스피드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상관관계는 조리개와 감도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저희 일요일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진에서 주요 포인트는 이런 미니언들이고, 저는 이렇게 3분할 구도를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구도를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고양이 역시도 3분할 구도에서 제일 안정적인 구도. 그러니까 이 공간과 이 공간을 두고 찍었던 것 같아요. 사진이라는 게 내가 조금, 여러분들도 구도책이나 많은 사진을 보시고 또 정보를 아시고 또 이렇게 좀 내가 좀 한번 생각해서 찍으면은 또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사진이 확 달라진다라는 거. 사진 잘 찍는 방법은 좀 내가 찍기 전에 한번 보고 구도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나 중요 피사체나 이런 기타 등등을 생각을 해서 한 번만 찍으면은 그냥 찍은 사진과 다르다는 거죠. 제가 특별하게 잘 찍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찍었어요. 3분의 구도의 중요 피사체인 고양이를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그런 공간의 대비적인 현상이죠. 이런 풀과 고양이, 그 다음에 고양이가 바라보는 쪽을 더 넓고, 이 사진은 어떻게 그걸 짧은 순간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걸 내가 알고 있고 이런 습관화돼서 찍다 보면은 이런 거는 굳이 이렇게 뭐라고 되죠? 막 어렵게 고민 안 해도 딱 몸에서 이렇게 딱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이 돼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만큼 찍으셔야 되고, 고양이 한 마리 찍는데 이렇게 고양이는 발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다 안 담았던 것 같고, 이제 제가 시간이 얼마 없네요. 이모회사 이거 역시 이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순간적으로 담은 사진이지만은 이런 중요 피사체, 이 오토바이가 중요 피사체잖아요. 여기다 둘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되게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내가 반을 나누었을 때 핑크색 요 조형물과 하얀색 요 조형물의 대비 효과를 한 거고, 전 접사 렌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쇠사슬 하나를 한번 담아봤어요. 쇠사슬 하나를 담고 예를 들어 흑백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컬러를 하고, 아마 제 원본 사진이 없는데 색온도를 참 많이 낮췄던 것 같아요. 낮춰서 좀 약간 좀 탁한 이미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탁한 이미지를 좀 만들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사진이 이렇게 탁한 이미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빨리 이제 인물 잠깐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진을 처음 찍으신 분들이 이제 뭐 지금 바빠요. 지금 막 조리개도 알아야 되고 뭐 다 바쁘잖아요. 나중에 이제 저랑 초보 교육하신 분들끼리만 인물 사진 찍으러 갈 거예요. 직접 모델 하셔서. 요거는 제가 꼭 해야 될 부분이고, 서울대 패션광장이고, 자,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빛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빛이 한낮에 너무 위에 있으면은 빛이 양이 세기 때문에 찍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해가 지면은 빛이 세기가 약해져요. 사람이 쳐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서 눈이 부실 수 있지만은 내가 그 빛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사진이 확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태양이 일몰을 이 정도 지고 있고요. 태양은 정확히 한 3분의 2만 썼던 것 같아요. 3분의 2만 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화면이 내가 이제 프레임 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뷰파인더로 보고 있는 거고, 저는 이렇게 큰 태양의 빛을 거의 반만 써서 이렇게 조명처럼 쓴 거죠. 이렇게 가령 태양의 빛을 써서, 이게 태양이라면은 태양을 이게 다 쓴 게 아니라 이렇게 반만 써서 이렇게 본 부분처럼 이 부분만 빛이 올 수 있게끔 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아마 반사판이 있었어요. 반사판이란 빛이 이렇게 오고 반사가 돼서 이 여자분 앞에 정면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역광행 사진이 있고, 역광 사진의 특징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자분의 이렇게 머릿결도 이렇게 표현할 정도가 좀 온화한 빛을 많이 내준다라는 거죠. 이 사진 역시 이렇게 내가 좀 켈빈 값을 조금 높이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어요. 켈빈 값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내가 좀 뭐랄까 좀 다른 사진 연출하고 싶으면 이렇게 켈빈 값을 바꾸면 아까 이거는 제가 켈빈 값을 낮춘 사진이고 켈빈 값을 높인 사진이죠. 사진의 느낌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라보는 쪽을 더 두었던 것 같고, 마찬가지 빛이 지금 태양이 이만큼 이 프레임 밖에 있는 빛을 최대한 약하게 쓴 거예요. 자, 태양이 반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빛이 굉장히 세죠. 하지만 빛이 프레임 밖에 완전 있어서 그 빛만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뷰파인더 안에 내가 태양을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또 얼마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인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웃포커싱은 날렸고 뒤에 이제 빗망울들이 복회로 나타나는 거고요. 자, 배경과의 거리를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자, 이 피사체와 이 인물과 뒷배경과 그 벽과는 가깝죠. 아웃포커싱이 잘 안 됐지만은 이 벽은 초점이 안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웃포커싱이 됨으로 인해서 이 인물이 부각이 됐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는 이 이야기 있는 사진을 담고 싶었거든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하지만 앞에 가까이 있는 애는 초점이 안 맞았어요. 그렇더니 아웃포커싱 날리면서 여기가 정경을 또 뒤에 아웃포커싱 배경을 그다음에 피사체가 있으면서 이 사진에서는 인물이 더 돋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전 사람 찍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분만 또 담아봄으로 인해서 또 색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켈빈 값을 제가 낮추면은 사진의 느낌이 조금 무섭죠? 하지만 내가 이 사진에 조금 무언가를 켈빈 값이란 색온도를 높여 찍으면 색이 좀 더 사진이 조금은 부드러워졌던 것 같아요. 나름 10몇 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대충 빨리 말하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돼요. 네. 대충 이렇게 사진을 찍으러 가면은 무엇을 찍는지도 아직 조금 어색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찍느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어색해 하시기 때문에 출사를 나가거나 사진 찍으러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찍는구나 라고 대충 아시면 되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 이후에 또 내일쯤에 또 이런 비슷한 맥락의 강의 하나 보여드릴 거고, 시간이 되신다면 집에 댁에서 좀 이렇게 본인 카메라 한번 좀 만져보라는 의미로다가 과제를 내드린 거예요. 큰 의미는 없어요. 좀 만져보면 몇 장 찍어보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도 이렇게 사진 보여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두서없이 얘기합니다. 뭐 짜놓고 얘기하진 않아요. 하신 분들 바로바로 얘기하기 때문에 좀 두서가 많이 없어요.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네, 일요일날 뵙고 모임에 좀 들어오셔서 또 번개나 이런 거 있으면은 뭐 참석은 못 하시더라도 좀 좋아요나 좀 동조한테 다음에 봅시다라고 말해 주시면은 서로 또 금방 더 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강의는 내일 보내드릴게요. 네, 저는 이만 뿅.